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어제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혈관은 절대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기 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어요. 이 말은 사실 혈관 문제에서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혈관은 아프기 전에 먼저 굳어지고 좁아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통증은 아주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을 고무호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고무호스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물을 틀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접힌 채로 두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해서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딱딱해집니다. 물이 막히기 전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우리 혈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아직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높지 않아도 혈관은 이미 일상의 부담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말이 혈관 건강에서는 가장 위험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는 순간,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은 혈관이 이제는 조금 멈춰야 한다고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굳어지면 끝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이라면 일상의 행동을 조금만 바꿔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언제 바꾸느냐입니다. 막힌 뒤가 아니라 지금처럼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서운 병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하려 합니다.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며 무심코 반복하는 바로 그 행동들이 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행동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평범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괜찮겠죠. 하지만 혈관은 다들 이라는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혈관은 오직 자기 몸 안에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행동만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점심을 급하게 먹고 바로 앉아 오래 움직이지 않는 시간.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흐름. 각각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연속된 부담으로 쌓입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혈관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 혈류가 조금씩 느려지고 벽이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이 변화는 느리고 조용해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순간은 검사 결과가 나빠진 뒤에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사실은 증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버텨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혈관은 한계가 올 때까지 말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피곤해서 물을 덜 마신 날, 귀찮아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던 시간,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긴 하루. 그때마다 오늘만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혈관은 오늘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더 하자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일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기 전에 먼저 중단해야 할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부터 혈관의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일상 행동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며 혈관을 눈에 띄게 늙게 만드는 한 가지 행동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눈에 띄게 늙게 만드는 가장 흔한 행동은 의외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잠깐 걷고 가끔 체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다면 혈관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근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펌프 역할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관 안에서 정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에 계속 앉아 있다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운동의 양보다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혈관은 강한 자극보다 자주 흐르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한번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혈관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잠깐 앉았을 뿐인데 벌써 2시간이 지났네 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혈관이 가장 답답해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 있는 습관은 혈관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필요할 때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행동은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 잠깐 서기, 화장실을 조금 멀리 가기, 전화 통화는 서서 하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의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자주 일어나는 게 귀찮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혈관은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선택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잘게 끊는 것. 그것이 혈관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행동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앉아있음과 함께 혈관을 더 강하게 조이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급하게 사는 하루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더 강하게 조이는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급하게 사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성실함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먹고, 빨리 처리하는 하루.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이 속도가 그대로 압박이 됩니다. 급하게 행동할 때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긴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때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더 세게 뛰게 됩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쥐어짜인 채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이 급함이 잘 드러납니다. 서둘러 먹고 충분히 씹지 않고 식사 후 바로 앉아서 일하거나 다음 일을 시작하는 습관. 이 흐름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필요할 때 몸은 다시 긴장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천천히 하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순간
혈관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약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하루를 마칠 때 늘 숨이 차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관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급한 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이동 중 한 박자 쉬고, 일과 일 사이에 짧은 멈춤을 만드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혈관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급한 리듬과 자주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행동,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조용히 답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서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갈증을 느낄 즈음이면 혈액은 이미 조금 더 끈적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은 물 위에 세포와 영양분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관 안에서 마찰이 늘어나고 벽은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잘 숨겨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셔도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부족함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의사들이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혈관에는 규칙적인 공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혹시 하루를 돌아보면 커피나 차는 여러 번 마셨는데 맹물은 거의 마시지 않은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날들이 쌓일수록 혈관은 건조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행동은 오늘부터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외출 전 한 컵, 식사 사이사이 몇 모금씩. 이 정도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낮의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밤의 행동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낮 동안의 행동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혈관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시간은 의외로 밤입니다. 밤은 혈관이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수축하고 확장하고 계속 자극을 받았던 혈관은 잠자는 동안 서서히 힘을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다음날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너무 흔하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고 TV 소리에 노출된 채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 자극들은 뇌를 깨우고 혈관을 다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혈관은 아직 나처럼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잠드는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잠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이때 혈관의 회복도 함께 줄어듭니다. 잠은 자는데 왜 개운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든다면 혈관이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비슷합니다.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얼마나 자극을 줄였는지가 혈관의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고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이 과정이 혈관에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몸에 힘이 풀리지 않고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아직 긴장을 풀지 못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밤의 긴장과 깊게 연결된 행동, 바로 스트레스를 참는 습관이 왜 혈관에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에 좋지 않은 행동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는 참아야죠. 괜히 감정 드러내면 몸만 더 상해요. 겉으로 보면 차분하고 문제없는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침묵을 그대로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계속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혈관은 항상 조여진 상태로 유지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탄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상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결론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크게 표현해야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격한 감정 분출이 아니라 긴장을 풀 수 있는 출구입니다. 조용히 걷는 시간, 혼자 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이런 행동들이 혈관에게는 이제 풀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혹시 화를 잘 내지 않는 대신 몸으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깨가 늘 굳어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이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참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혈관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좋은 거니까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보다 먼저 멈춰야 할 또 하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운동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운동량을 늘려야 하나? 라고 자문하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시선에서 보면 운동보다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혈관이 이미 긴장하고 있고 회복이 부족한데 갑자기 강한 움직임을 주면 혈관은 확장보다 수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서두르는 행동은 혈관을 놀라게 합니다. 운동이 혈관에 좋은 이유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운동은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날은 몸이 개운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비교적 일치합니다. 운동의 종류나 강도보다 시작하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인지 아직 긴장을 안고 있는지에 따라 혈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전 잠깐의 준비 시간, 숨을 고르고 속도를 낮추는 과정이 혈관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운동을 했는데 왜 더 힘들지라는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한 단계 낮춘 접근입니다. 다행히 이 행동은 아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 전에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관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짧은 준비가 하루 전체의 혈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일상 행동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조금은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혈관 관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약은 혈관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생활의 부담을 없애주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어도 오래 앉아 있고 물을 적게 마시고 스트레스를 계속 참는다면 혈관은 여전히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약을 먹고 나서 몸의 신호가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근거림이나 불편함이 줄어들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더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에 가려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약의 용량을 늘리기 전에 생활을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을 더하는 것보다 혈관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생활이 더 바빠졌거나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감정 자체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약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혈관은 조용히 무리를 하게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기준은 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회복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는 과감히 속도를 낮추고 몸의 느낌을 우선하는 선택. 이 태도가 혈관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들은 각각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앉아있는 시간, 급한 생활 리듬, 물 섭취, 밤의 자극, 스트레스를 참는 태도. 하지만 혈관 문제를 만드는 핵심은 이 행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 목마름을 덜 느끼니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면 밤에는 쉽게 이완되지 못하고 자극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혈관은 늘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 중 어디에서 끊어주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한 번 끊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잠들기 전 자극을 하나 줄이는 선택. 이 작은 끊김이 혈관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입니다. 진료실에서 느끼는 차이는 의지나 정보가 아니라 일상의 연결 방식입니다. 무리한 하루가 그대로 다음 날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딘가에서 정리되고 마무리되느냐.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흐름을 조정한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섹션 11 생활을 조금 조정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몸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어요. 회복이 예전보다 빨라졌어요. 괜히 가슴이 불안한 느낌이 줄었어요. 이런 말들은 혈관이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아주 큰 결심 없이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밤의 자극을 줄였을 뿐인데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혈관은 변화를 숫자보다 느낌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더 해야 하나 보다 지금이 과하지는 않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진 분들은 혈관 관리에서도 오래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혈관 관리에서 이 질문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미리 챙기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버티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관이 막힌 뒤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막히기 전에 일상의 행동을 멈추고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나누고 급한 순간을 하나 줄이고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밤의 자극을 조금 일찍 끊는 것. 이 행동들은 서로 연결되어 혈관을 서서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혈관에게는 아주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면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향만 조금 바꿔보세요. 그 방향이 쌓이면 혈관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멈춥니다 라고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